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로 노동시간을 조절해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주권을 주고 또 기업에는 필요시에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보관인 이른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앞두고 노동정책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예. 네. 자, 새로운 정부가 이제 확정이 돼서 또 이제 들어섰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의 기업 그리고 기존의 노동 정책과 많이 좀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될 걸로도 보여지는데 우선 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현재 정부의 그 정책 기조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네. 예. 그 중에서도 현 정부에서 규제 강도를 높였던 기업 정책에 있어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을 슬림화하는 데 이어서 정부 조직 축소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5년간 공무원과 같은 그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터무니없이 늘어났다면서 신규 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무원 임용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는 민간 영역에서 창출한다는 그런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윤석열 당선자는 그 후보 때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네. 민간이 중심이 되고 또 정부가 돕는 그런 그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윤 당선인은 작은 정부론을 강조를 하면서 정부는 다른 일이 아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공무원 정원이 113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인 시점보다 11만 명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밝히면서 공공부문 조직 축소를 밝혔는데요. 예. 우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작은 정부를 위해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 정원 수를 감축하는 방안과 그리고 부처 간의 중복 기능 조정으로 부처 수 줄이는 방안 그리고 민관 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일부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으로 정부 규모를 줄여서 민간 부문, 즉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역할을 지향하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 노동 정책은 기업들이 그 차기 정부에서 큰 변화가 있기를 또 가장 기대하는 그런 분야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기업의 규제에 있어서도 이번 정부가 사실 차별화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요. 네. 예,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예요. 예. 우선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 혹은 정부의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에 그 외의 행위에는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소극적 규제를 의미하는데요. 네.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기업들에게 철저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손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기업 친화 정책의 방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경제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제도약을 위해 전면에 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주 52시간제, 또 중대재해처벌법, 또 국제노동기구죠 ILO, 이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이 각종 친노조 규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노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번 정부에서 친노동 정책이 많이 시행이 됐는데요. 예.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면서 규제 반대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만큼 차기 정부 출범 후에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의 그 노동정책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차기 정부에서는 또 모든 기업의 규모, 업종 혹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강성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의 노동공약을 비판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당선인에게 노동정책에 관한 대화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차기 정부에서는 노동관계에는 특히 첨예한 대립이 계속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윤 당선인은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그 예외 조항을 좀 마련을 해서 산업 현장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네네. 네,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그 공약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내세웠는데요. 예.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과도한 근로로 인한 인적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기본적으로 유지는 하되 업무 종류의 특성에 맞게 기업들이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예. 이는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근로시간 제한으로 혁신 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 시간이 제한된다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 경제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는 주당 최대 64시간의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이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 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동시간 유연화, 이게 말과 다르게 이게 초과 근무가 또 뭐 일상화되지가 않을까 이렇게 또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네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터에 그 생계가 달린 노동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전제가 되는 초과 근무의 전제가 되는 노사의 표면적 합의가 사실상 사용자의 편의나 생산 일정에 끌려가는 거라는 좀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노동 시간을 늘리려면 회사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식인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거나 아니면 개별 노동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노동자들을 한데 모아 손을 들게 하거나 돌아가면서 서명을 받는 식의 사용자가 동의를 종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애초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초과 근무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악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예. 노동자의 실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제도 자체를 정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높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위해서 노동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보다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그 한 시민단체에서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여성 노동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공약이 폐기가 돼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우성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차기 정부 공약으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성범죄 무고도 맞춰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자칫 그 가해자들의 보복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예. 직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차단하거나 노동자의 고소를 취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그냥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무고죄 고소가 활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군요, 그런 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노동청에 성희롱이라고 인정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 행위가 사실임에도 회사 대표는 그 가해자죠.
회사 대표가 모호죄 등의 여러 가지 항목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 끝에 결국에는 뭐 무고죄는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그 소송 기간 내내 조사 기간 내내 결국 성희롱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죠. 예. 해서 노동자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나 보복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 실질을 따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투데이 하디쇼. 오늘은 새로 들어설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노무사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였습니다.